자, 야당은 다시 최상목 책임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제2의 내란을 했다라고 또 내란을 꺼내 든 겁니다. 여당에서는 내란 선동이라고 보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내란 공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말이 맞다고 보십니까? 들어보시죠. 이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이 질서 유지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라 질서 파괴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 집행을 경호처가 심지어 무장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저항하고 있는데 직무대행이 제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원하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결국은 질서 파괴를 통해서 뭔가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제2 내란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야권 내에서 최상목 권한대행도 탄핵할 수 있다는 암시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최상목 대행에게 묻습니다. 청소차가 쓰레기를 안 치우면 쓰레기가 더 나쁩니까? 청소차가 더 나쁩니까? 쓰레기를 방치하는 청소차는 징계합니까? 묵인합니까? 지금 내란 청소 책임자는 최 대행입니다. 재집행하지 못하면 이 공수처 존폐 위기에 처하고 공수처장도 탄핵의 위기에 처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공수처 존재의 의미를 지금 살리지 못하고 있고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할 때 공수처 아주 결단하고 존폐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해야 된다.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할 수 있다는 일종의 압박입니다. 만약에 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또 탄핵시키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 경호처 제지 안 하는 최상목 제2의 내란 행위 책임 물어야 된다. 쓰레기 방치하는 청소차 징계 하나 묵인 하나. 추미애 의원, 대통령 노래하는 최상목 탄핵도 고려한다는 얘기가 직접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인데 여당에서는 지금 정광재 대변인 야당이 내란 선동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정작 본질적인 대통령 탄핵 심리에서는 내란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철회하면서 국무위원들과 권한대행을 내란죄로 지금 탄핵하고 있다. 이게 이율배반이다라고 여당에선 지적하고 있는 건데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탄핵할 수 있다라는 얘기 꺼내들었어요. 이재명 대표 입에서도 내란 나왔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유리한 잣대는 유리하게 작용하고 불리하면 불리하게 적용하는 전형적인 이중 잣대죠.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내란죄 빼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국무위원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 관련해선 제2의 내란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탄핵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192석을 확보한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국회 내에서의 활동은 말 그대로 그냥 민주당 마음대로입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바는 무조건 완력으로든 물리력으로든 행사할 수 있으니까 탄핵도 다 이루어졌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151석이냐 200석이냐 이렇게 법리적 논쟁이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냥 151석이라고 판단해서 자의적으로 탄핵시킨 거잖아요. 지금 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다시 탄핵에 나서겠다? 저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시 민주당이 탄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일방적 독주에 대한 거센 민심의 역풍이 불고 있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원하는 것은 뭡니까? 조기 대선 치러져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고 민주당이 집권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반상식적인 탄핵 행보가 이어지고 겁박할수록 중도에 있는 민심의 반향은 민주당에 절대 향하지 않을 겁니다. 전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지금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탄핵 카드 꺼내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자 내란죄. 앞서 이제 헌재의 대통령 탄핵 판단에 대해서는 내란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철회하겠다는 입장 밝혔는데 정작 최상목 권한대행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제2의 내란 이야기를 꺼내 들었는데 최상목도 탄핵합니까? 글쎄요, 뭐 내부 분위기는 갈리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뭐 공식적인 입장이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최상목 대행이 물론 엿장수 마음대로 헌법재판관 3명 중에 2명, 어떤 기준과 원칙인지 모르지만 자기 마음대로 2명을 임명을 했어요. 그래도 한덕수 전 대행보단 낫다.
라고 평가는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탄핵 심판이 흘러가게는 했죠. 그러나 그건 기본도 없고 원칙도 없는 도대체 그 무엇도 아닌 권한 행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당해야 될 3명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나마 2명 했어도 그거라도 했으니 다행이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이 상황이 굉장히 참담한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지금 그 헌재 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이 경제가 너무 지금 치명타니까 지금의 이 불확실한 정치적 상황이 그래서 그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임명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본인이 소신인 것처럼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경호처가 막아서고 대통령이 지금 수사에 받지 않고 응하지 않는 것, 이 상황을 지금 국제적인 시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그렇게 지금 이 모습이 대신윤도가 막 올라가고 경제가 막 살아나고 주가가 올라가고 환율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최 대행이 계속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서 지금 본인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경호처에 대해서 본인이 유일하게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재하지 말라고. 그런데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음으로 해서 지금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데 본인이 굉장히 혼자서 경제 걱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그것도 저는 국민을 호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내에서 엇갈리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최 대행이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 그리고 여야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정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일 아닙니까 지금. 그 일을 정확하게 해주는 것. 그게 지금 나라를 위하는 길이고 본인이 계속 걱정하고 있는 경제부총리로서의 역할도 있잖아요. 경제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모습은 비판받아 마땅한 그런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자, 추미애 의원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언급했고요. 박지원 의원이 탄핵은 성급하다라고 신중론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최상목 측은 정치 개입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면서 대통령 전용 방탄차를 타고서 그야말로 대통령 놀이를 심취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형사 고발뿐만 아니라 탄핵이라는 마지막 수단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최상목 대행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 8인 체제로 만들어준 것, 이건 인정해야 됩니다.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고 저도 비열한 태도를 비난했습니다마는 우리 민주당에서 최상목 대행의 탄핵을 얘기하는 것은 성급하다. 자, 이재명 대표는 내란이다. 내란죄, 제2의 내란죄다. 그 이유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하는 경호처를 막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풀이되는데 김관섭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내란죄에 해당합니까? 제가 아까 좀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당대표가 됐든 어쨌든 간에 추미애 의원도 마찬가지고 항상 탄핵이라는 건 엄청난 얘기 아니에요. 지금 탄핵 얘기가 왜 나오냐면 지금 이번 체포와 관련해서 공수처의 체포집행 업무에 대해서 협조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또 공수처법을 좀 보고 얘기하는데 또 공부를 안 했어요. 공수처법에 그런 게 있어요? 공수처법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3조가 공수처의 독립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 사무에 관하여 이게 쭉 있는데 공수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 일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써 있습니다. 근데 계속 관여를 하고 그러잖아요. 예. 관여라고 계속 하면서 너 관여하니까 너 탄핵할 수 있어. 이런 식의 협박, 겁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행정집행과 사법집행은 나눠야죠. 자, 왜 상권 분리로 돼 있습니까? 공수처는 체포집행을 독립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사법집행이기 때문에 사법 시스템에 이건 여기다 맡기는 게 맞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돼서 탄핵을 하면 정말 나라가 정말 힘들어질 겁니다. 근데 최상목 권한대행 되면서 코스피가 지금 상당히 한 3일 연속 올랐고 코스닥은 5일 연속 올랐어요. 조금 오른 게 아니고 다 폭등할 정도로 올랐습니다.
자, 환율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만약 이 상태에서 저런 민주당의 법조문도 모르고 자기들 어떤 이익을 위해서 탄핵을 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건 민주당이 국정마비 이런 것들 다 책임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계속 조기 대선하자고 하는데 조기 대선 의미가 민주당에서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조기현 변호사님. 글쎄요, 공수처법상의 이 직무 관여를 금지시킨 거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기 때문에 그런 수사의 불공정성을 침해하는 권력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지 지금과 같이 영장 집행에 있어서의 어떤 뭐 부분까지를 제한 두었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중요한 거는 대통령 경호법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경호처는 독립기구 대통령 직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미국이나 유럽의 대부분은 다 연방 경찰 소속으로 돼 있어서 경찰이 직접 지휘하지만 대통령 직속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휘권이 행사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돼 있기 때문에 예우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호만 받을 수 있을 뿐이지 경호처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 해야죠. 더군다나 법원에 발부된 적법한 영장의 집행을 막고 있고 막는 데서 더 나아가서 오히려 최상목 대행은 그 경호처 더 지원하라는 얘기까지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직무 유기죠. 대통령 권한 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해서 불법적인 영장 집행 저지 행위를 중지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직무 유기죄에 해당된다는 것이고 나아가서 이걸 내란이라고까지 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관저에서 석동현 변호사 통해서 내놓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아직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인식에서 하나도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법치주의가 붕괴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싸우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면 사실상 내란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란이 종결되지 않았다는 건데 그 혐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는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법에 따라서 그걸 하지 말라고 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주장에 동조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야당 주장대로 내란죄를 저질렀다면 탄핵해야 되잖아요. 근데 탄핵은 또 신중해요. 탄핵은 책임을 묻는다는 거는 이와 같이 지금 하고 있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고발 이런 조치이지 아직 당에서 탄핵까지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